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는요, 바로 실수와 그 계산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수와 그 계산은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껏 했던 계산과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먼저 그 뜻서부터 살펴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음이 아닌 수 a가 될 때 벌써 여기까지 읽으면 지쳐요. 무슨 말인지 막 모르게 된답니다.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사실 이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3을 2번 곱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물어보면 네, 9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또한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면 무엇이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네, 9가 나옵니다. 역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했었던 계산은 이렇게 곱해서 결과가 얼마다라는 걸 찾아봤다면 이제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이때 9라고 하는 수는 무엇을 제곱했을 때 만든 것일까라고 하는 걸 거꾸로 찾아가는 과정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9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3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두 가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자, 문제 뜻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어떤 수 x, 바로 그것이 3이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것을 제곱해서 음이 아닌 수 a, 바로 9와 같은 수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9와 같은 수를 뭐 한다? 9와 같은 수의 제곱근이 무엇이냐 찾아라 라고 한다면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한 제곱근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 a가 0보다 컸을 때 우리가 그래요. 어떤 수든지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온답니다. 물론 0은 제곱하면 0이 되겠지만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 제곱하면 물론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양수 a라는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양수 a가 근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루트 a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곱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선생님 이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요. 제곱을 누구를 제곱할까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곱에 영향이 미치는 그 범위가 마이너스인 음수, 마이너스 1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1이 될 것이고 루트 a의 제곱이 되면서 a가 되겠다.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네요. 다음 루트 a의 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싹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곱은 마치 근호를 푸는 열쇠처럼 사용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더라. 또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또한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는데 이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로 나오는 것을 살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요 중간 사이의 과정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가 되면서 바로 이렇게 a라고 적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성질에서 반드시 잘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음수인데 제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근호 밖으로 나올 때에는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처럼 사용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무리수나 문자나 복잡한 식 등이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 무리수나 아니면 복잡한 문자 식 등이 바로 음수가 되게 된다면 그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것 또한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보게 되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는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둘 다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때 바로 a가 b보다 작다고 한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이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a가 크냐 b가 크냐 그 둘 중 하나를 찾아라. 그래서 b가 더 크다 그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작다. 또는 음수였을 경우에는 어때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라 그랬어요. 양수에서는 그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살펴봐라 라고 한다면 음의 기호, 음의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바로 누가 더 작아진다? 바로 마이너스 루트 b가 더 작아진다. b의 절대값이 더 a의 절대값보다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꿔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큰 것이 크다라고 해주면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건 앞에 음의 부호가 붙었을 때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수나 작은 수가 된다라는 거 주의하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면서 내가 이 내용은 잘 이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헷갈렸던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개념 정리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살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음의 내용은 제곱근과 실수에서 무리수와 실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리수와 실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배워왔어요. 이러한 수의 범주가 상당히 다양한데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해서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했고 3학년 올라오면서 제곱근 배우면서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가 아닌 수, 즉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타자 바로 누구? 파이. 원주율 파이가 3.141592 얼마 하고 나오는데 그 소수점 이하로 순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나지도 않은 유한하지도 않은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서 무리수라고 하는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잠깐 문자로서 등장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이 실수라고 하는 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사실 그것의 전체 그 범위를 살펴본다면 실수라고 하는 건 큰 양대산맥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리수, 하나는 무리수. 이렇게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전체 수 전체를 나타내더라. 자, 그러면 실수와 수직선을 정리해보면 이러한 실수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수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등 3학년 과정까지는 실수라는 것으로 딱 한정지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다음과 같이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었다라고 한다면 0의 자리가 있었고 1의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알맞은 숫자들의 점으로 차지하면서 쭉 이 점들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점들이 아주 조밀하게 싹 연결되면서 연속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유리수 2분의 1 같은 경우 또 3분의 1 같은 경우 각각 그 자리를 수직선에서 아주 쉽게 표시할 수 있답니다. 자, 거기에서 비어있는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다? 네, 무리수가 자리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직선들은 유리수와 무리수들이 모두 자기 점들을 다 차지하면서 점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바로 이러한 직선을 만들었구나.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는 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서 대응한다. 자기의 자리에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가 되었던지. 그래서 수직선은 실수를 나타내는 점들 전체로 완전히 뭐 할 수 있다?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선이 된 것이랍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무리수라고 하는 것, 또 유리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큰 범주를 만들고 실수의 모든 수들은 각자 자기에 알맞은 점들이 있어서 이것들로 완전히 직선을 메워서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선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수직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여러분들 많이 귀찮아하게 했었던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등 3학년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덧셈과 수많은 뺄셈들을 했을 거예요. 물론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익혀져 왔었던 것에서 또다시 한번 어떤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근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자그마치 6년을 넘어서 9년에 가까운 시간을 덧셈 뺄셈을 해왔다면 이러한 새로운 계산이 등장을 했을 때에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그 규칙을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계산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만큼의 계산을 다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그만큼 계산을 해내면서 정확한